안녕하십니까 가가이 구독자 여러분, 김태진 편집장입니다. 오늘 9월인데도 한낮 햇살이 엄청나게 뜨겁네요. 자, 뜨거운 햇살만큼 따끈따끈한 신차 거의 처음 리뷰하는 것 같은데요. 전 매체 중에서 혼다 파일럿 4세대입니다. 실제로 이게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출시됐죠. 국내에 한 10개월 정도 늦게 들어왔는데 파일럿이 2020년까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10년에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됐죠. 그리고 나서 완전 존재감이 사라진 차인데요. 그 전까지는 월 100대 정도 팔렸던 대형 SUV에서 탑3 안에 들었던, 한때 포드 익스플로러보다 많이 팔린 적도 있을 만큼 관심이 있었던 차종입니다. 근데 지금은 파일럿? 무슨 차지? 길거리에서 볼 수가 없는데 그만큼 잊혀졌던 차인데요. 완전 4세대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점이 매력인지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파일럿이랑 미국에서 경쟁하는 토요타 하이랜더가 출시됐죠. 얘와 체급은 거의 비슷한데요. 가장 큰 비교점이 있습니다. 토요타 하이랜더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달았고, 혼다 파일럿은 혼다가 자랑하는 3.5V 자연흡기 엔진,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엔진이죠. 10단 변속기를 매칭했던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내 공간만큼은 혼다 파일럿이 엄청나게 우위인데요. 자, 어떤 점에서 우위인지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요소라는 것이 별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선과 면의 심플함으로 딱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범퍼라든지 이런데 에어로다이나믹 등등 때문에 처리한 곡선 이외에는 지금 혼다 파일럿이 이렇게 뭐 에어로다이나믹 수치가 굉장히 높은, 잘 나온 차는 아니지만 기본 이외에 구형이랑 봤을 때 크게 바뀐 점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플해졌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솔직히 파일럿의 제일 큰 특징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대형 SUV의 기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인치 휠을 달았는데 절대 커 보이지 않습니다. 휠을 둘러싼 가니쉬도 딱 SUV 느낌 날 정도의, 뭐 육각형 느낌 비슷하게 나는 정도의 휠하우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선이 긴 선으로 끝까지 유지를 하다가 여기선 살짝 뭉갠 곡선 정도, 그리고 차의 볼륨을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 엉덩이를 좀 빵빵하게 불렸죠. 그 부분 이외에는 뭔가 디테일적으로 특징을 줬다, 찾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프로드를 달릴 때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어 판넬을 밑에 끝까지 쭉 달았죠. 여기서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다 열리는, 토요타 하이랜더라든지 요즘 최근 차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타페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몇 년 전만 해도 SUV들이 도어 판넬이 여기서 끝나서 문을 열면은 요만큼부터 열렸었죠. 방음이라든지 먼지 차단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면과 긴 직선의 특징, 그리고 대형 SUV에 나온 두툼한 필라 그대로, 3열 쿼터글라스가 이렇게 큰 쿼터글라스 본 기억이 없어요. 굉장히 커요. 개방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고 가자. 예전에 저희 그 아제라이드 멤버인 우리 김태환 디자이너가 얘기도 했었지만은, 이런 A필라가 서 있는 SUV 디자인을 할 때 이제 그 EV9에서 얘기가 됐었죠. 뭐 100km 정도 달리면서 뒤에 창문을 다 열고 운전 창문을 살짝 내렸을 때 이제 떠는 모습,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유리가 올라가는 것을 딱 고정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기 혼다에는 이 핀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혼다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외관 마무리가 이렇게 뭐 깔끔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러버로 마감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냥 정말 전형적인 대중 브랜드의 차, 대신 고장날 부분 별로 없고 내구성, 혼다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중에 하나가 내구성이거든요. 그런 점에선 마무리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후면을 가면은 정말 더 심심합니다. 이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심심한, 누가 차 이름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파일럿을 요즘 뭐 크롬이 환경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파일럿도 블랙 가니쉬와 같은 소재의 약간 소재 검은색 그 유광만 빼서 무광으로 파일럿이라고 딱 혼다 마크 밑에, 이건 현대하고 비슷하죠. 현대 마크 밑에 차 이름이 들어가는 거와. 단지 여기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가냐 조금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블랙 가니쉬로 마감한 부분의 테일 램프 빼고는 뭐 전형적인 대형 SUV의 전형. 리어 와이퍼도 아주 평범하게 달았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등도
무척 평범하게, 물론 에어로다이내믹 때문에 리어 스포일러를 살짝 눕힌 부분이 있고요. 최근 5세대 산타페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후면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대 산타페도 이 정도의 각도로 약간의 곡면을 준 테일게이트를 달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파일럿 후면 가지고 민짜야 보기 싫어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심플해요. 어떻게 보면 산타페보다 디자인적인 요소는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몰매를 맞은 부분에 생각을 해본다면 3열 공간도 파일럿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적재 공간도 굉장히 좋은데요. 딱 한 가지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디자인적으로 훨씬 예쁜데 테일게이트를 열었을 때 짐을 싣는 전체적인 길이와 면적은 산타페가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그 부분 뺀다면 이 정도의 약간의 곡면을 줘서 처리를 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산타페가.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마 산타페와 비교하면 아시겠지만 개구부가 차는 산타페보다 얘가 산타페가 1900, 얘가 2m, 그러니까 1995인데요. 개구부가 산타페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좁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전동 트렁크에도 이제 이런 기능이 달려있죠. 사람이 있거나 물체가 있었을 때 센서가 감지를 해가지고 닿았을 경우에 자동으로 중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제라이드 할 때 이거 맞이했었는데 무릎에 딱 닿았을 때 어깨에 닿았을 때 살짝 닿는 순간 바로 센서가 작동을 하네요. 전혀 아프지 않을 정도로.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가 아이들이 모르고 눌렀을 경우에도 다치지 않는, 하여튼 센서가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하는, 전체적으로 뭐 트렁크 적재 공간이라든지 완전히 평탄해져서 큰 짐 넣기 편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쉬웠던 점들은 이제 2, 3열 시트를 접을 때 100% 수동식으로, 그리고 2열 시트는 트렁크 공간에서 접을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바로 2열에 가가지고 불과 전동에 비해서 2, 3초 만에 폴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게 수동의 매력이죠. 혼다가 전동을 못해서가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줘야 한다, 그리고 이게 더 내구성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부분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파일럿도 똑같이 예를 들면 골프 가방이라든지 큰 뭐 유모차라든지 이런 걸 실을 때 딱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타페하고 똑같은 처리고, 그리고 높이가 파일럿이 전고가 훨씬 높다 보니까 산타페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파일럿의 굉장히 큰 특징이죠. 플로어 밑에 큰 적재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열의 중간에 있는 시트를 아주 간단하게 분리를 해서 이 안에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용도로 쓸 수 있고요. 물론 중간에 시트를 달고 다닐 때는 여기다가 꽤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큰 공간이 보이는데요. 일단 한번 저희가 뜯어가지고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무겁네 이거. 자주 넣었다 뺐다 하면 안 되겠다. 딱 완전히 평탄화가 되죠. 이렇게 2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시트를 뜯어서 제대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2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시트를 분리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산타페에서 6인승 같이 팔걸이는 없지만 이렇게 캡틴 시트로 2열에도 두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2열도 완전히 간단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버클 하나만 딱 당겨주면 2열이 바로 평탄화로 딱 접혀지는데요. 3열에 탑승을 할 때는 좀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시트가 접혀져서 앞으로 이동을 하고 3열에 편하게 탑승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 산타페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칭찬을 했었는데 파일럿 3열도 상당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지금 무릎 공간은 제 주먹이 충분히 들어가고요. 제가 178cm인데 허벅지가 뜨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건장한 성인이 탔을 때도 헤드룸이 주먹 하나가 정도 들어갈 정도. 단 이게 저도 메롱이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인데 3열 시트가 3인입니다. 3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3인이 탈 수 없는데 여기에 3인 때문에 안전벨트 거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 부분이 가끔씩 걸릴 수 있더라고요. 그 점을 뺀다면 실제로 두 사람이 앉는다면은 꽤 장거리도 성인 2명이서 충분히 탑승이 가능하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헤드레스트, 특히 헤드룸이 좋아가지고 아울러 3절도 상당한 각도까지 좁혀져서 편안하게 자면서 갈 수 있겠더라고요. 전동 접이식이 아니라는 점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익숙해진다면 너무 심플해서 전동의 단점은 오래 사용했을 때 고장날 확률이 많다는 점이죠. 간단하게 이런 파일럿의 그 2, 3열 활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본격 시승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실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 탑승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부분은 첨단 냄새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 정말 꼭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시트부터 말씀을 드리죠. 시트 보면 마무리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미국차 같습니다. 스티치나 이런 부분들도 험하게 뭐 가지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트의 쿠션감이라든지 착자감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단지 이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허벅지 익스텐션 기능이 없어서 좀 다리가 긴 사람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시트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푹신하고 느낌들은 굉장히 좋아요. 저는 뭐 시트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 대신 전동 시트지만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마사지 이런 기능은 없고 럼버 서포트 정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요즘 차로서 보기 힘든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팰리세이드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 버튼식 변속기인데 혼다가 최근에 어코드도 그렇고 CR-V도 그렇고 기계식으로 돌아왔는데 파일럿은 그대로 버튼식을 유지를 했더라고요. 팰리세이드와 다른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유리한데 특히 팰리세이드 때 이제 R이 문제였죠. 똑같이 다 누르는 방식인데 파일럿의 변속기는 뒤로 당기는 식입니다. 뒤로 당기는 방식이라 오작동을 할 확률이 거의 없다. 이거 정말 혼다다운 매력인 것 같아요. 나머지 D라든지 N 이건 다 누르는 버튼 방식, P라든지 다 누르는 버튼 방식이지만 R만큼은 뒤로 당기게 만들어놔서 오작동을 방지했던 이런 점에서 이 버튼은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당연히 뭐 굉장히 큰 컵홀더가 있고 근데 이 센터 콘솔 크기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센터 콘솔만큼은 거의 광활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든 게 봤을 때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쁘다, 디테일적으로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먼저 공정위부터 얘기를 해보죠. 공정위 봤을 때 눈으로 봐서 모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눌렀을 때 반응이 굉장히 심플하고요. 버튼의 패턴이 예쁘다, 디테일적으로 고급스럽다 이렇게는 전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정말 대중차 그대로이지만 반응만큼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요즘 차 치고 또 이 부분, 이것도 도요타랑 참 비슷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도요타에 비해서도 더 약간은 좀 올드한 느낌을 주는 9인치 디스플레이인데요. 장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백이라든지 홈 버튼 이런 것들은 물리 버튼식으로 구성했고 나머지 터치를 했을 때도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큰 글씨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빼고는 특별한 기능이 없는데요. 여기 이제 혼다 이건 구형이 돼 있었죠. 캐빈 토크라고. 뒷좌석 2, 3열에 탄 아이들과 얘기할 때 이런 마이크로서 캐빈 톡 기능이 있어서 저도 이거 아이 키울 때는 저 이런 기능 많이 썼었는데 이런 재미난 기능도 달려 있고요. 이런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와이퍼 레버를 통해서 여기서 터치만 해주면 25km 이내에서는 바로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차가 워낙에 차폭이 2m에 가깝기 때문에 좁은 골목이나 주차장 갔을 때 전 이거 참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고급스럽진 않지만 버튼이라든지 패턴을 줘서 동작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어줬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줬고 반응 속도 굉장히 좋고요. 그냥 뭐 특별하게 뭘 흠잡을 그냥 대중차로서의 100% 기본기 깔끔하게 처리한 거 이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고장날 확률이 별로 없는 물리 버튼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참 혼다가 미국에서 아직도 여전하게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파일럿을 딱 타보면 알겠더라고요. 정말 기본에 너무 충실해요. 차의 본질에 정말 충실한. 그리고 이 부분도 참 매력인데요. 이 스티어링 휠에 달린 두 개의 스크롤 버튼 반응이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딱딱 떨어져요. 저희가 이제 주행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아다스를 작동했을 때는 이번에 혼다 센싱 감동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현대기아 HDA하고 다른 굉장히 큰 특성이 있습니다. 차선을 곡선에서도 그대로 그 차선을 보여주고 약간 테슬라 방식이랑 비슷한데 옆에 차들이
끼어들거나 앞에서 멀어지거나 하는 것을 그래픽적으로 완벽하게 나타내 줍니다.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혼다 센싱의 차선 중앙 유지라든지 이번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토요타도 그렇고 혼다도 그렇고 제가 참 특징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계기반이 크지 않습니다. 혼다도 10.2인치인데 정말 꼭 필요한 거, 딱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정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막 복잡하지 않아서 참 좋더라고요. 파일럿에는 전동을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수동입니다. 한국 소비자가 좀 이렇게 전동이 많이 들어가 이제 고급스럽고 뭔가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단점들이 국내 소비자 취향에게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가격을 감안하면 좀 싸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통풍부터 열선까지 2열은 물론 이제 통풍은 안 되지만은 모터를 이용하느냐 빼고는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일럿의 가장 큰 매력, 10단 변속기와 3.5 V6 자연흡기 혼다의 VTEC을 경험을 해보도록, 주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일럿의 매력이 어떤 점일까 고민을 해보면서 역시 2, 3열을 넉넉히 탈 수 있다, 그 점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김태형 기자나 서동민 기자가 지금 2열, 3열에 탑승을 했는데요. 그 상태에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다의 진짜 이 3.5 V6 엔진, 뭐 오래된 엔진이지만 흠잡을 데 없는 엔진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전 모델과 달리 이제 10단, 혼다가 개발한 10단 변속기를 달았는데요. 이 출발 가속부터 고속까지 이 자연흡기 엔진이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부드러움, 그리고 직발 두 가지를 잡아냈는데요. 플러스 연비까지. 그거는 이제 또 차후로 얘기 더 드리겠지만, 정말 팰리세이드와 비교하면 이건 비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엔진이. 이게 특히 팰리세이드는 3.8 V6 엔진보다는 이제 변속기가 더 문제인데, 혼다의 10단 변속기와 3.5 V6 엔진 매칭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직턱을 넘을 때 하이랜더랑 비교해보면 하이랜더보다는 조금 더 딱딱해요. 근데 팰리세이드라든지 산타페랑 비교하면 훨씬 더 부드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289마력인데요. 사실상 뭐 큰 출력의 차이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무게는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차도 조금 더 커서 그런지 한 150kg 무겁습니다. 근데 연비는 거의 똑같더라고요. 4륜구동 20인치로 보면은 약 한 8.5 전후, 거의 차이가 없는 부분인데, 혼다가 가진 이제 매력이 또 하나 있죠. 한 80km 이상 들어가서 고속에서, 중고속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은 V6 중에 3기통이 꺼집니다. 휴거 기능인데요. 그러면서 연비를 쭉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타보니까 연비가 놀랍게도 12, 13 아주 우습게 나오더라고요. 100km 정도나 110km 정도로 달리면은 연비가 두 자릿수 이하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시내에서는 연비가 한 7 전후 그 정도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줘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 휠베이스가 이제 2890인데요. 차체 길이가 길고 무게 밸런스가 잘 맞아서 그런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지금 이게 포장이 아닌 약간의 비 때문에 등등이 요철이 많은 도로인데 충격 흡수 부분은 참 놀라울 정도네요. 하이랜더보다는 확실히 딱딱해요. 하이랜더는 이 부분을 거의 출렁출렁 갔을 것 같은데, 펠리였으면 3열 좀 오래 있으면 토한다고 그럴 것 같은 승차감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바닥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MVH도 상당한 수준이고요. 그냥 기분 좋은 V6 자연흡기 3.5 엔진의 음이 들려온다. 그리고 서스펜션의 반응은 도로를 얘가 잘 물고 있고, 내가 코너링이든 어떤 조작을 할 때 도로와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제대로 밀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혼다가 참 매력이죠. 그런 부분이. 저도 예전에 일본에 살 때 S2000도 탔었고, 그 혼다 그 인라인 스트레이트 엔진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RPM을 쥐어짜면서도 부드럽게 쫙 치고 올라가는, BMW하고 비슷한 부분도 꽤 있지만 혼다 엔진만이 가진 그 부드러움이 있는 부분, 이번 V6 엔진에서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뭐 엄청나게 광활하진 않지만 파노라마 선루프의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이거 닫아도 닫히는 속도가 조금 늦더라고요. 이제 제가 감동했던 혼다 센싱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선을 정확하게 카메라로 읽어서 전방 차량까지 보여줍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테슬라하고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마콘이 있을 때는 그것까지 인지를 못하네요. 하지만 커브길이라든지 코너에서는 그대로 차선을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중앙 유지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차와의 간격 유지야 뭐 요즘 뭐 웬만한 차들이 다 뭐 잘하고 있지만 차선 중앙 유지를 할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아다스를 사용할 때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정확하게 디지털 계기판에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굉장히 회전 질감이 부드럽습니다. 혼다 차를 딱 탔을 때 왜 엔진에 혼다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 RPM을 써도 엔진의 그 응답성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다음에 고 RPM까지 쭉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4세대 파일럿은 더군다나 이제 기존 ZF-의 9단을 버리고 10단 혼다가 만든 변속기 매칭을 했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변속 충격이 느껴지지 않아서 전 처음에 이거 전기차 아닌가 정도로 느낄 정도로 변속이 부드러웠습니다. 특히 팰리세이드를 비교해보면 급가속을 한다든지 중저속에서 팰리세이드 그 8단 자동 변속기가 약간 울컥울컥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과 비교했을 때 혼다의 이 10단 자동 변속기 매칭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요소 중에 하나네요. 가속을 해서 악셀을 좀 밟으면 이 회전 질감이 이 소리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혼다 엔진의 이 특징인 RPM을 쭉 당겨 올라가면서 중저음에서 고음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매력적인 엔진음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혼다가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7단계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평상시 스노우라든지 머드길 이런 것들 아니면은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노멀, 스포츠, 에코 이 세 가지인데요. 에코와 노멀의 차이는 크게 안 느껴지는데 스포츠로 변속을 했을 때는 이제 계기판도 약간 붉은색으로 변하고 변속기 세팅이 조금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에서의 이 디스플레이의 제일 재미있는 중앙에 이 차선을 보여주는 부분이랑 저희가 방향 지시등이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파일럿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점은 되게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지 부드러운 가속력 뭐 이것들은 흠잡을 곳이 없는데, 승차감은 적당히 딱딱하다, 그냥 마냥 부드럽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인데요. 특히 하이랜더와 비교한다면 혼다가 역시 조금 더 딱딱하고 고속 내지는 코너링에 조금 더 맞는 그런 거동을 보여주네요. 오히려 요즘에 현대기아 SUV들이 훨씬 더 딱딱해져서 훨씬 더 부드럽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철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저희가 직접 경험을 했었지만 방지턱을 넘을 때도 3열까지 충격을 받은 다음에 제대로 딱 서스펜션을 흡수를 해서 탑승객에게 최소화해서 전달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스포츠로 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변속기가 이게 변속이 되고 있나?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노멀이나 에코보다는 훨씬 변속기가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구나, 가속에서 그 느낌이 확 전달되는데요. 터보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연흡기 엔진음 아주 부드럽게 엔진음이 들어오고 있고, 바닥 소음은 적어도 적당한 아스팔트, 약간 파인 아스팔트 도로까지 감안했을 때 바닥 소음은 크게 들리지 않네요. 이외에는 크게 풍절음이라든지 시속 100km 정도까지 달렸을 때도 이런 점은 거의 거슬리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한 가지 이제 미국 차의 특징이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른쪽 사이드 미러는 볼록 거울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왼쪽은 그냥 평면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들이 보통 다 이제 국산차도 그렇고 일부 수입차도 대부분이 볼록 거울을 쓰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생산한 차들 경우에는 왼쪽에 사이드 미러가 평면 거울이어서 간혹가다 이제 사각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블라인드 스팟을 달아놓기도 했지만 그 부분들이 조금 당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4세대 파일럿을 지금 시승을 거의 끝냈는데요. 제일 아쉬운 점은 가격이죠. 기존 3세대 모델 대비 거의 900만 원 올라서 6,940만 원인데 값어치를 하느냐. 파일럿이 잘 팔릴 때 월 100대 이상 팔렸거든요. 2019년까지. 2020년이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불면서 거의 수입을 안 했고 파일럿이란 차의 존재감이 사라졌었지만 그 전까지는 월 100대 이상 꾸준히 팔렸던 대형의 SUV로서 꽤 관심이 높았던 차인데, 저는 월 50대 정도는 팔릴 만한
상품성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할인까지 해준다면 더 좋겠지만 훨씬 커진 차체와 이 엄청난 실내 공간, 그리고 3열까지 저희가 지금 다 탔지만 3열까지 넉넉한 성인 7명이 충분히 탈 수 있는 공간에, 그다음에 정말 빠짐없는 기본 기능, 앰비언트 라이트 같이 그러니까 운전의 본질과 관계없는 부분을 차를 꾸미는 기능은 없지만 운전과 관련된 기능을 완벽하게 갖췄다. 그리고 내구성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생각을 했을 때 혼다만의 특징으로 정말 단단하고 고장날 게 없게 설계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오래 타봐야 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제 하이브리드냐 아니냐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연비를 과감하게 포기한다면은 하이랜더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위의 요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리드 하이랜더와는 비교했을 때 연비 차이가 거의 뭐 70~80%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주행 질감, 승차감, 오히려 하이랜드가 너무 물렀다면은 파일럿은 팰리세이드와 사이에서 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제대로 딱 잡아주는 그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MVH에서도 경쟁 차종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꾸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담백한데요,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저도 일본에 오래 있었지만 그 일본식 두부가 우리나라 모두부하고 다릅니다. 훨씬 더 부드러운데요. 그리고 일본은 그 유바라고 그래서 두부에서 나오는 또 이렇게 위에 뜨는 부분을 별도 요리로 만들어 먹지만 두 가지 다 느끼하지 않고 굉장히 담백합니다. 한국식 두부와는 조금 다른 일본식 두부 같은 차, 담백한 차, 그게 혼다 파일럿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만 조금 프로모션만 해준다면은 저는 패밀리카, 그다음에 차박, 캠핑, 아웃도어 이만한 차 찾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 차폭이 2m이기 때문에 아파트 생활을 하는 주차장 생활은 조금 주차할 때마다 좀 긴장을 해야 된다,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추석을 앞두고 9월에 이 뜨거운, 아직도 진짜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 따끈따끈한 혼다 4세대 파일럿을 시승을 했는데요, 갑자기 담백한 두부 얘기를 했더니 점심 두부 요리가 생각이 나네요. 두부같이 담백한 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저희가 아이오닉 5 엔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대도죠, 도요타 알파드, 다 추석 전에 찍어서 우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